그런데 이제 어젯밤 국민의힘도 꽤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모든 건 요즘은 다 밤에 많이 이루어져요. 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이제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 처분, 이게 10일 지나면 제명이 되는 거죠. 네. 그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어제 정치부가 하루 종일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이 보도,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보통 배포하는데요. 정확하게 11시 19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19분에 올라왔는데 어제 그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고성국 당원에 대한 탈당 권유 의결 사실 이렇게 전하면서요. 고성국 씨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정하고 정각 정책이 천명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래서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것부터 빨리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떻게 추어 올렸냐면 거의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역사적 대타협이다라고 하면서 유기구선언 추어 올리고 그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된 윤석열 사진도 걸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배제 해야 한다. 다음은 오세훈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공천 배제 선동한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75년 선정사 사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화를 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두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좀 뭐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뭐 오세훈 부분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뭐 그거는 정파적으로 이제 갈려졌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민주적 정당으로서 이거는 자격이 없는 사안 아닌가요, 이거는? 참 국가보안법 대상 아닌가요? 역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법률적 적통성을 따지러 가면은 전두환한테 들어갑니다. 민정당한테 들어갑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그 전에 뭐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이 조순의 민주당과 합당하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당이 만들려고 민자당 들어가면 민정당으로 가요. 전두환이 창시를. 결국은 국민의힘이 민정당 전두환의 적통적 흐름을 잇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자산을 전두환이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꺼번에 좀 털어내고 자산도 좀 국가에 좀 헌납하고 이래야지 완벽하게 털어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근데 이래봤자 저는 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결정은 3일 천하 또는 100일 천하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시도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면요 이게 중앙당으로 결정이 올라갑니다. 근데 중앙당은 지금 장동혁 체제이기 때문에 고성국 씨의 탈당 권유라든가 제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봐야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배현진 시당위원장도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든 조금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공교롭게도 오늘 배현진 의원이 이 오전에 지금 출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징계 사안에 대해서 소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리위원장을 바꿨거든요. 이 바꾼 사람이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보통 이제 김경진 의원으로 바뀌면서 고성국 씨도 징계를 하겠구나라고 좀 예견되어 왔던 사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지금 안팎으로 참 그 깝깝할 것 같긴 해요. 한쪽에서는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같이 맞불을 놓고 또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어게인 세력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이제 유튜버 전한길 씨가 우리하고 절연하겠다고? 그럼 우리 지지 철회할 거야.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한길 씨가 중요한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지난 전당대회 때 실질적으로 전한길 씨의 지지가 크게 작동한 것도 맞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전한길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3일 안에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 제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에 변화된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답변을 피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한 거냐면 장동혁이 우리와 함께 할지 답하라고 물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하자.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절연할 뜻은 없다 이렇게 밝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손에 떡을 쥐고 예. 이게 전한길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윤호계인 지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지방선거는 폭망할 것 같으니까 이쪽도 조금 이제 다른 모양도 보이고 싶고, 그냥 눈에 너무 빤히 보이니까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본인의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지방선거는 어차피 지는 거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나는 이 최고위원회의 숫자상 우위를 통해서 사퇴 안 해도 되고 왜 어차피 지방선거는 정권 초창기에 여당이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난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핵심 강성 지지층을 데리고 난 대선 레이스 할 거야 라는 장동혁은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대선 레이스 전에 또 총선도 있죠. 그렇죠. 또 이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총선 때 또 당대표 또 하면 됩니다. 또 공천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소수 정당이 될지언정 나는 이 소수 정당 내에서는 늘 다수파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김문수 최고도 뭐 나중에 말을 걷어들이긴 했습니다만은 윤호계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이긴다. 예.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조차도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지방선거는 이제 어떻게 임합니까? 일단 본인들 사실 지난번 뷰리핑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상욱 의원이 출연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국민에 따라서 말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장 대표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선 변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호계인으로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다음날 비판이 커지니까 바로 다음날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 선거제도도 개선 못하고 윤석열 석방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본심은 윤석열 석방에 가 있다. 그러니까 윤회계인과 관련돼서 나의 발언을 앞으로도 좀 참아달라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아는데 아마 김민수 최고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가 완전히 엉켜있고 엉망인데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꾀가 있는 사람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통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당신들은 굳은 자니까 예. 우리가 선거를 치르려면 윤호계인만으로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중도적인 얘기도 좀 하고 예. 당신들에 대해서도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걸 좀 참아달라. 참아줘. 그러면 여기 이른바 중도적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했나 보다 하고 표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뉴노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도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극우 유튜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들이. 그게 뭐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실력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것도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면상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대표를 이렇게 내보낼 때는 저 사람이 우리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우리보다 좀 똑똑하고 예. 우리보다 좀 낫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표를 내보내는 거고 과거의 정치 엘리트들 보면 사실 뭐 많이 배웠고 뭐 그래서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었는데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의 수준이 워낙 그리고 높아졌고 그리고 정보가 워낙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러면 일반 국민의 수준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조차도 지금 불분명해진 상황으로 그렇게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에 임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집토끼를 잡고 중도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 방향성이 엉키다 보니까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이 동시에 한다는 건 동시에 모두를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저 장동혁 대표한테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요. 2018년보다 잘하면 우리 이긴 거야.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2018년에 민주당이 부울고경까지 석권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때보다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권 초창기 대구 경북 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가 무소속이었고. 장동혁 대표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대구 경북 이기고 나머지 한 곳에만 이겨도 우린 이긴 거야. 그러면 2018년과 비교하여. 2018년보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죠. 2018년보다 낫네요. 아마 그리고 서울은 구청장 거의 다 완전히 그거 하지 않았나? 예. 완전 그때 서초, 제가 기억하기로 강남구청인가 서초구청 예, 하나 빼고 다 서초구청 하나 내고 네. 24개가 다 졌어요. 강남구청까지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 맞습니다. 전략을 2018년보다 잘하면 승리한 거야. 요렇게 짜십시오. 이미 그렇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2024년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었죠. 이제 2020년 총선보다 성적이 낮다. 아, 네. 그 의석이 낮다라고 했었죠. 예.